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많으세요? 그런 질문 받으시죠? 나는 친구 많은 편이야. 좋은 친구 많아. 내가 인복이 있는 편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친구 별로 없어요. 그냥 친한 친구 몇 명뿐이에요. 아니면 하나뿐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 걸까요? 그 모를 일인 거예요. 친구의 양으로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많으면서도 마음 불편하게 오히려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은요. 무슨 집안 행사 있으면 대한민국 4분의 1쯤 다 모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렇게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맥도 넓고 매일 약속이 있고 뭐 그 난리가 나면서도 맨날 저녁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집 앞에서 꼭 혼자 한잔하고 들어간대요. 왜? 허전해서. 그 얘기 듣고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도 아주 유쾌하게 자존감도 높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친구가 주변에 많지 않아도 잘 지내는 사람들,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친구 사귀는 거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많아야 되고 친구랑 잘 어울려 있지 않으면 쟤 왜 혼자 있지? 이러면서 걱정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이제 그 자녀들이 주말에 혼자 집에 있으면 걱정해요. 왜 안 어울리니? 데이트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연말에 막 모임 잡히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아니 당신 뭐 밖에서 무슨 왕따야? 왜 이렇게 뭐 모임도 없고 뭐 왜 그래? 라고 이제 아내도 걱정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혼자 있어도 재미있고 편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울려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사람은 어떤 외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얻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다는 걸로 뭐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한 날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저녁 때 이제 막 모이자고 하니까 피곤은 또 억지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거기 가 있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거기에 안 가 있는 거는 그건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겠냐고요. 그냥 오늘은 피곤해서 저는 좀 집에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행복해 하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스스로 찾아서 추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이제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들, 이제 행복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서 찾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남의 칭찬이나 평가에 의해서 자신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위축되고 이러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할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회사에서도 어떤 주류에 끼어 있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뭐래? 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모임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해갖고. 근데 이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타인의 어떤 인정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없어도 몇 명이라도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야? 근데 친구가 꼭 더 많아야 돼? 이렇게 때로 몰고 다녀야 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좋아 보인다라는 어떤 남의 평가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도 별로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친구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활달한 편은 아니야. 라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휘둘린다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막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남들한테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김대리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마당발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 속이 시원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에너지를 너무 진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직장 상사가 이제 형편없고 나를 어떤 평가할 수준도 못 되는 사람이 나를 매일 휘두르려고 하고 그야말로 평가질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저런 사람한테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왜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내가 정말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지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꼭 이제 술 마시면 자기 직원을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그야말로 라면 먹을래? 이래갖고 데리고 가서 진짜 라면 먹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팀은 아닌데 다른 쪽에. 그래서 그분의 부하 직원들은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가서 라면을 얻어 먹은 적이 있는 부하 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하 직원. 그러면 이제 라면을 얻어먹었다면 굉장히 인정받았다고 좋아하고 아니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저분께서 막 그 임원이었거든요. 그분께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인지 뭐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목숨을 걸고 난리 쳤는데 어느 하루 딱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무슨 그 집에 가서 라면 먹느라고 나는 정말 좋은 직원이야. 그분이 잘 평가해 주셨어. 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어떤 그런 업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그런 그야말로 정말 술 먹고 라면 먹으러 가는 해장라면 먹으러 가는 게 그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과연 이런 평가에 지금 목숨을 걸 일이야 아니야? 라는 거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나의 직장 생활을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어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 돼 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무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무시해야 되는 경우를 잘 이렇게 발라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혼자서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굉장히 내가 정말 그야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답게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 번째 뭔가면요.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후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 지나치게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 직원한테 뭐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쳐놓고 나서 그게 막 자기가 더 신경 쓰이고 막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제가 어디 가서 나를 뒷담화하면 어떡하지? 막 내가 뭐 야단 쳐놓고 나갔고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리더들은 아직 리더의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안정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정말 맞는 말을 정중하게 한 거고 내 기준으로는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한 거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남의 감정을 내가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별로 없어도 혼자 있어도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남의 감정을 전적으로 내가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 없고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삐져 있는 거를 내가 끝까지 다 풀어주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성인이고 다들 프로고 그건 너의 몫이야. 네가 극복해야 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막 뭐라고 하고 모욕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정말 잘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뭐 진급
누락이 된 사람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몇 날 며칠 같이 술 먹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이제 소모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공과 사 구분하고 그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뭐 그렇게 애써서 나 자신을 막 소모시키는 그런 선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남의 감정에 대해 적절히 선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가 별로 없어도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남한테 너무 이제 의존적인 그런 분들, 주변 누가 있어야지만 많이 놓이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마음속에 담아 두셨다가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 응용하시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